네, 나 실수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생각한 이름의 어떤 취지는 나는 실패하고 어떤 이제 실망해도 수학한다. 약간 이런 이름인데요. 나는 실수로 수학했다가 가장 좀 와닿는 이름이 아닌가 싶고, 좀 이 시간에 어떤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 시간은 그 이제 특정 어떤 이제 그 계층의 수학을 공부하는 경우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시를 준비하신 10대들도 괜찮고요. 20대 분들도 괜찮고요. 대학원생분들도 괜찮고, 혹은 이제 대학원생 그 이상 커리어로 넘어가신 직장인들이나 연구자들도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좀 한국 사회의 저희가 특징을 너무나 피부로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뭔가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논리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커왔죠. 그리고 아마 어떤 성취들을 누리신 순간들도 있으실 거고, 사실 원하지 않는 어떤 뭐 좀 아쉽다 이런 순간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라는 얘기만 듣지, 막상 열심히 안 하거나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실제로 그 뭐 대단히 망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또 막상 뭔가 잘한다고 해도 대단히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제 그 좁은 몇 사람의 어떤 기준들과 문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그런 얘기들만 좀 듣고 컸던 것 같아서, 이 시간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망해도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 이 얘기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취지가.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시간에 나중에 10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나 그 서울대 못 갈까 봐 불안하다. 서울대 진짜로 못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다. 어떤 20대 분들 입장에선, 나 일단 어떤 그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게 돼야 되는데 뭐 수학이 문제다. 못해도 된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박사과정이나 그 이상 커리어로 넘어가신 분들은 어차피 망했다. 어차피 잘 돼봤자 당신이 어떤 버는 연봉은 그 학부생들이 버는 연봉의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뭐 허리 좋은 어차피 교수 돼봤자 어차피 별거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은 그냥 뭐 인생 어차피 별거 없네.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좀 그렇게 좀 되게끔 얘기를 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혹시 그 자기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일단 편하게 돌아가면서 본인들 소개해 주시면, 어떤 저를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하고 싶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일단 질문들을 좀 하고 싶고요. 어떤 이런 어떤 실수나 어떤 실패에 있어 가지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피상적인 말들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사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인생 대충 살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어떤 그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열심히 하되 안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분입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어떤 소위 이제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 얘기들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배경 같은 거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런 주제에 맞게 뭔가 실패 이런 걸 좀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운 일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수학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마 팟캐스트로 제가 여러 번 봤지만, 그 대부분 아마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막 중고등학교 때 막 잘해가지고, 이제 그 뽕으로 이제 대학교 수학과도 가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가서 이제 좀 사실 저는 이제 막 되게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저도 막 열등감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연습 문제 몇 개 풀고 시험 문제 몇 개 풀고 하는 거에 왜 그런 걸 느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근데 약간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됐던 게, 약간 약간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냥 벗겨지고 못하는 거는 이제 약간 당연한, 그냥 어차피 계속 이럴 거고, 고작 뭐 학부 4년 그 겪어본 게 다긴 하지만 앞으로 뭐 점점 제가 뭐, 내가 정말 바보구나라는 걸 여러 번 깨달아도 저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옛날부터 막 그냥 뭐 자괴감, 열등감 이런 게 약간 단련이 돼서, 그래서 약간 엄밀히 말하면 실패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의 그냥 어떤 그런 걸 대응하는 방법이 생겼다. 약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괜찮으시면 이재철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학부에서 수학이랑 그 컴퓨터공학 같이 전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 이제 수학과 석사 과정 이제 진학 준비하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자기 얘기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어, 저도 간단한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그 물리학과에서 석사까지 이제 그 박사도 그렇지만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고요. 이제 그 원래부터 좀 수학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좀 닭살 돋는다 해야 되나? 약간 그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이제 그 수학을 잘하지는 못해도 이제 좋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넌 왜 수학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수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냐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제 그때도 약간 저가 좀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 진짜 천재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머리가 좋아야지 이제 그 잘하는 거는 뭐 어디 분야든 똑같고 또 이제 막상 여기서 계속 그 연구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사실 이제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제 의대로 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일단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 또 연구와는 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나름의 이제 그 수학에 대한 애정, 그 수학에 대한 관심을 이제 계속 지속시키고자 네,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 되게 중요한 화두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그 머리 좋은 애들은 의대를 간다. 요거를 그 얘기들이 쭉 다 듣고 나서 한번 좀 더 파고들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자기소개나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이 시간은 뭐 수업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거여서 그 본인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어떤 질문들도 좀 드리고 어떤 생각들도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서 좀 어떤 본인 얘기들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저는 그 이번 처음으로 팟캐스트 한번 들어와 보려고 마음 먹고 들어와 봤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수학이랑 통계학 복수 전공 중인 그냥 학부생이고요. 사실 뭐 다른 것보다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잘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도 들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수학 공부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들어와 보려고 해서 이번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좀 굉장히 재밌는 전제가 깔리는데요. 그 이것도 모아서 같이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 박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스쳐가면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어떤 한국 사회 정서를 굉장히 잘 담고 있는 머리 좋은 애들을 의대를 간다 이 말과 비슷한 걸로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이 이상한 채널에 그 고정적으로 들어오시는 좀 이상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레코드 본을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들, 어떤 이 수학 공부를 꾸준히 뭔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사실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 고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떻게 느끼실지는 좀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 이면에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공부 좋은 친구들은 의대를 간다. 그리고 이런 공부들 꾸준히 하는 사람 뭔가 뭐 나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라는 이 어떤 관찰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거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얘기들을 쭉 듣고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들은 같이 좀 정의들을 좀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또 혹시 다른 분들 자기소개해 주신 분들 또 부탁드립니다.
저 화면 공유하면 되나요? 화면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화면 공유와 별개 그냥 본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학부에서 통계학 전공하고 따로 수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요. 어, 수학을 따로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수학의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껴서 따로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겪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채널 운영자님께서 올리신 그 영상들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령 뭐 배움에서 이렇게 잊어먹거나 그리고 다시 배우는 것들을 자전거 타는 거에 비유하시는 거, 복습하는 것들 그런 것에 빗대서 표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거 외에 강의나 다른 인터뷰들도 되게 저한테 도움됐다고 많이 느껴서 이번 팟캐스트에도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네. 반갑고요.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대본을 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맥락에 따라서 그냥 이제 헛소리짓거리는 것처럼 얘기한 것들이 하도 많아서 솔직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떤 일관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얘기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되게 좋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대화들 하면서 좀 어떤 필요들을 좀 갖고 계신지들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또 부탁드립니다. 혹시 윤조원 선생님과 이동진 선생님께도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저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잠깐 조금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 고시 공부를 조금 하다가 때려치고 그 AI 공부를 조금 해서, 근데 그 고시 공부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수학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AI 그냥 뭐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고 교육도 조금 받아가면서 뭐 한 6개월 해서 이제 다른 데 취직을 해서 광학습 엔지니어로 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좀 커리어 전환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고급 수학이 꼭 아니더라도 좀 자기 스스로 이제 스스로 그 사고하는 훈련이나 뭐 논문 같은 거 읽을 때도 그런 수학적 문해력도 필요해서 이제 좀 나름 열심히까지는 아니고 노력을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대답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류의 고시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변리사 고시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시도 뭔가 한국 사회 정서에서는 일단 이제 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얻게 된 직업 자체도 있지만 어떤 후광이 다 있죠. 패스하고 나서. 그것도 좀 연결되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서울대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정도는 패스를 해야 어떤 똑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게 있고 이걸 이과 버전으로 하면 이제 서울대 의대 정도는 가야 수능 좀 봤다고 할 수 있는 딱 다이정서 공감하시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묶어가지고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등준 선생님 혹시 자기소개해 주시고 싶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학부에서 그 수학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이제 뭐 3학년까지 마쳤으며 이제 저와 군대에서 뭐 전역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 미래를 어떻게 정할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약간 딱 좀 불안하기 딱 좋은 시점 아닌가 싶어요. 바쁘기도 바쁘지만서 어떤 바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골아픈 약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어떤 나온 대화들 중에서 얘기들을 좀 끌어나가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일단 전제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하는 말들을 포함해서 이 시간은 정답을 정의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거를 얘기하려는 시간은 아니고요. 단지 어떤 대화 방식에 있어가지고 좀 오히려 좀 수학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수학적으로 대화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명제들을 어떤 이제 주장을 할 때 그 명제의 어떤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지점들을 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 관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맞는 문장이라고 여기지 않죠. 수학적인 어떤 시야에 따르면 동의하시나요? 어떤 그런 점에서 각자의 어떤 주장들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그 어떤 이 시간에 어떤 얘기가 끝날 시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맞다. 뭐 네가 생각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논점들은 각자 입장에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것들 중에서 어떤 이 어떤 나실수라는 어떤 시간의 어떤 취지에 맞게 어떤 기본적으로 실수 혹은 이제 실패라는 것과 어떤 대비되어지는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성공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단어랑 그 똑똑함이랑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정서부터 한번 일단 좀 관찰을 좀 해보는 가운데 제가 어떤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요. 그래서 아까 박하윤 선생님께서 하신 말은 나는 수학을 못하지만 좋아한다. 라는 어떤 그 관찰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수학이랑 물리는 천재들이 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수학과 어떤 그쪽으로 왔다. 박사과정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어떤 이 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어떤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고시나 이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잘한다 못한다라는 어떤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고 자,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한다라고 말하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들은 어떤 거를 지칭하는 것이며 그러면 실제로 그 잘한다와 똑똑하다의 정의는 무엇이냐? 이거를 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 어떤 대화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는 정답을 내리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어떤 토대가 얼마나 명확한지 아닌지부터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건데 명제가 선언이 되려면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명제가 반례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수학적으로는 그거를 틀린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하에서만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걸로 얘기를 하려고 싶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공감하고 들으신 사실 나는 부족하지만 해서 그러면 거기서 그 어떤 기준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약간 첫바다로 그냥 좀 운을 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뭐 똑똑하다 아니면 뭐 머리가 좋다 이 두 개의 어떤 제 나름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똑똑하다는 어떤 뭐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걸 그냥 차치하고 순수 그냥 얼만큼 배웠느냐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학위 딱 그냥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자면은 똑똑하다.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정도의 의미로 저는 사용을 실제로 하고 머리가 좋다는 약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그 IQ나 이런 것 때문에 수리 논리적인 그런 것들에 되게 머리 좋다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저도 이제 막 그런 게 머리 좋다라는 걸로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요새 보면 어떤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 실제로 막뭐 EQ네 뭐네 다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에 비해 너무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것만 막 머리 이런 걸로 좀 취급된 게 저는 좀 약간 불만인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0대 초만 해도 굉장히 그런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결여된 사람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나는 머리가 좋은 줄 알았지만 그냥 나는 그쪽으로는 완전히 그냥 머리가 완전 나쁜 사람이었던 건데 사실 요새는 좀 골고루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아마 저는 그래서 머리 좋다는 말도 웬만하면 이 모든 게 고루 갖춰진 보통 이제 대부분 막 기업가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보통 머리 좋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약간 요새는 그래서 수학 물리학이 오히려 막 아까 그 박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뭐 좀 괴짜지만 뭐 일론 머스크나 약간 정말 뭐 어떤 대중 강연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전공적인 뭔가도 있고 이 모든 게 고루 갖춰진 게 머리가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공감도 해보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좀 더 활달하게 살려고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을 이제 간결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것은 그 이재 선생님의 정의는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가 전인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이제 어떤 문제가 없으면서 자기 개성이 명확한 사람. 그래서 어떤 지금 일론 머스크를 예시로서 활용을 할 때 어떤 이제 빠지는 게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본인의 개성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그게 그런 의미의 예시로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한테는 지금 그 정의가 그렇게 지금 주어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방금 말했던 거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재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라는 거는 이제 수능이나 뭐 SAT나 이제 IQ 같이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논리나 이제 수리적 어떤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문제를 잘 푼다는 게 보통 한 뭐 30분, 1시간 그 시간 내에 잘 푸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막상 이 물리학과에 오고 아니면은 석사에 와서 보니까 이게 막 하루 안에도 못 푸는 문제가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순식간에 풀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할 수 있냐?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천재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연구자로서의 천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저희가 그 수학과에서 보면은 이제 숄체나 타오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그 숄체가 천재다 이러면은 아무도 이제 뭐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소위 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IQ나 그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이런 그 학문에서 됐든 일에 됐든 저런 퍼포먼스를 이제 아주 잘 내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로 그 두 가지 그 층위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러면 똑똑하다는 거는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서울대 가는 사람. 자, 수능을 보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똑똑한 거고요. 이게 어떤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죠. 그리고 어떤 좋은 대학 교수하는 사람. 이게 박근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똑똑한 사람의 정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 없이 어떤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시들을 관찰들로부터 내가 실제로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지 그 방식대로 그냥 묻는 거에 지나잖아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화두가 아니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천재라는 게 일단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똑똑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문제를 잘 푼다든가.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서울대 갈 수 있는 거랑 서울대 뭐 그쵸 거의 서울대 교수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어, 예, 그 천재 뭐 천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한 선생님의 어떤 그 관점에서는 천재라고 하는 건 이제 두 클래스가 지금 있어요. 이제 수능을 봐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 서울대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사람. 네, 좋습니다. 그 혹시 또 다른 분들도 그 이거는 그러니까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로부터 지금 이제 추상화를 만들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대화는 이제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은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학업일 때는 앞서 나왔듯이 어떤 주어진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풀 수 있는 사람, 고난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풀 수 있는 사람, 혹은 어, 네, 들인 시간 대비 퍼포먼스, 그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 똑똑하다고 많이 불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주어진 일을 빨리 이제 자기가 습득을 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뭐가 핵심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을 네, 일할 때는 그런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그런 걸 두 개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이제 사회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요새 똑똑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현상을 이제 다른 이면에서 볼 수 있고, 이제 자기 관점? 아니, 자기 뭔가 맥락에서 그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자기 말을 되게끔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가 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주어져 있는 한정된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갖고 계신 약간 맥락에서는 좀 그것 갖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똑똑함이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조금 다른 측면들이 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그 대화가 좀 길게 가는데요. 약간 제 생각도 좀 공유를 좀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거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만 이미 어떤 초등학교 때 정석을 다 뗀 누군가. 그리고 이제 나는 아니지만 어떤 전국 모의고사에서 늘 어떤 한 자릿수 안에 들어가는 누군가. 또 이제 그 괴랄하게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을 때가 있죠. 약간 그런 개념들이었던 것 같고 어떤 똑똑하다라는 말에 그리고 그 똑똑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편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보통 어떤 함의를 갖냐면 너는 아님 이라는 함의를 언제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너의 네이버드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네이버드의 중심인 너는 해당하지 않아. 에 언제나 있었던 개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제 개인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정서를 나누는 건데 그 이제 저는 지금 이 대화들을 하면서 좀 그것부터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대전제가 지금 이 대화라는 대전제가 비교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혹은 어느 그룹이 가장 잘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질문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수학에서는 이게 어떤 집합의 두 원소를 뽑을 때 이거를 다 비교할 수 있는 경우를 totally ordered 돼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불가능한 경우를 partially ordered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질문부터 하고 싶은데 내가 그 두 사람을 정말로 비교할 수 있는지부터 사실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원론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은 딱 두 명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 예시 제가 예시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답을 정하는 그 어떤 얘기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두 사람이 이 사람이 더 낫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기준을 세울 수가 있나요? 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미란 선수가 역도를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올림픽이나 이런 장면이라면 저는 그거 점수를 굉장히 잘 산수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어떤 수능도 분명히 어떤 그 줄 세우기가 맞죠. 그래서 줄이 분명히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듣거나 혹은 주입받으면서 큰 것 같아요. 어떤 그 경쟁에서 위에 서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없어. 라는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듣고 살아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거기서 오히려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층위가 다 있는데 정말로 그래야 되느냐가 1번. 정말로 그 경쟁에서 그 성공하면 되나요? 혹은 거기서 실패하면 망하느냐? 라는 질문을 일단은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어떤 똑똑함의 의미냐? 약간 그거를 조금 좀 파고들어서 이 두 가지를 좀 약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제가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비교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일단은 비교를 할 수 있냐랑 아울러서 근데 분명히 우리가 비교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분명히 비교를 해요. 이게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회적으로 늘 기본적으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사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철학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들은 오히려 차지하고서라도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생각은 그 전제들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로 그 전제에서 성공하면 내가 그 비교군에서 우위에 서면 성공하느냐. 그리고 우위에 서지 못하면 인생 정말로 망하느냐. 이게 1번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똑똑함에 대한 개념이 맞느냐. 그 아까 윤종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자원들을 잘 활용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에서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기 위한 투쟁의 문제 아닌가요? 똑똑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보상의 얘기지. 똑똑해도 못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똑똑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가진 성장 배경에 따라 가지고 혹은 이제 주어지는 어떤 기회들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층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비교의 전제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것들이 비교에서 우위에 서면 성공할 것이다. 혹은 우위에 서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이것과 그리고 실제로 그 비교에서 우위에 선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혹은 아니면 이게 정말로 그 어떤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우월한 권력을 갖기 위한 문제이냐.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는다는 게 나쁘다는 정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똑똑함의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바보 멍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느냐? 저는 일단 그것도 좀 묻고 싶은 포인트예요. 이 질문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노력하는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잖아요. 내가 어떤 보상들을 그리고 전 그 보상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저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 어떤 자아상들을 잘 만들어 놓는 것들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병든 사람들도 저는 사실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경우들 저는 가끔 봤거든요. 서울대 안 가면 인생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수능을 계속 봅니다. 수능을 계속 보고요. 어떤 그리고 거기서도 또 급들이 있어요. 일단 서울대라고 해도 안 되고 일단은 서울대라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의대나 법대를 가야 돼요. 왜요? 가야 되니까요. 그게 아닌 어떤 그 수능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학과는 그냥 핫바지 학과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거는 서울대 농대였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전제들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 우리가 어떤 들어온 말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시에서 성공하면 고시를 패스하면 인생이 편다. 서울대를 가면 인생이 편다. 이게 다 비슷한 결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박하연 선생님의 결로 한다면 서울대 교수가 되면 인생이 편다. 연구자로서. 근데 이제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그게 맞느냐? 혹은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건 실제로 성취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것도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경쟁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서 실패하면 망하는 거가 맞냐?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뒤틀어서 한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만 돼. 그게 그 근 몇 년 동안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공무원 열풍이 불면서 어떤 그 엄청난 경쟁률을 통과하고 어떤 소위 이제 9급이든 7급이든 그걸 하려면 1, 2년 안에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성공담과 어떤 근데 그 전제가 그게 되면 내 인생이 핀다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냐? 된다고 피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것이야.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질문이 실제로 여기서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카테고리가 똑똑함의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권력을 나눠 갖는 거에서 내가 우위에 서는 거에 대한 권력 투쟁의 카테고리냐. 이게 똑똑함과 독립적인 것이냐 연결이 되는 것이냐. 물론 연결이 되지만 이게 그것도 좀 사실 묻고 있는 거예요. 후자를 제가 조금만 얘기를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비교라는 걸 얘기할 때 셋에다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기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개념들을 정의할 때 이게 소위 좀 약간 유식한 단어로 말하면 인트린식하게 정의되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개념들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해석할 때는 저렇게 정의가 되고 저렇게 해석할 때는 다르게 정의해야 되는 건 저는 잘 정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취를 누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성취를 못 누린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전제가 깔리잖아요. 함의 자체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수학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허준현 선생님이에요. 허준현 선생님이 그 이제 미시건으로 트랜스퍼하기 전에는 그 미시건에 계시지 않았어요. 맞죠? 성취가 전혀 없던 시절에 허준현 선생님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성취가 전혀 없다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던 시점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데 그 사람은 똑같은 어준의 선생님입니까? 다른 어준의 선생님입니까? 그러면 성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사람은 어쩔 때는 천재였다가 어쩔 때는 비천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저는 이게 인트린식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성취를 했기 때문에 천재다. 아니 그냥 그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지 성취의 특징이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성취를 할 수 있지만 성취를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취는 그냥 한 가지 이제 반증에 가까운 약간 그런 정서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그걸 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를 했으면 천재냐? 그러면 서울대 교수가 못된 사람들은 다 바보 등신이냐?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어떤 그 권력 투쟁에 대한 어떤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대단한 것도 맞을 수 있고 맞는데 그럼 그걸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혐오적으로 바라봐야 되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이 사실 그걸 일단 달성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또 실제로 불행한 것이냐.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모아서 사실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안 되면 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수능 보면들 어떤 자살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오죠. 어떤 일단 수능을 망했으면 내 인생에 있는 이제 잿빛 미래가 펼쳐진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되면 좋은 거는 맞을 수가 있는데 안 된다고 망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서 일단 그 전제들을 좀 약간 여쭤보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그 제가 딱 이 맥락에서 딱 하고 싶은 딱 비유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약간 저희 그 이게 뭐 여기 아마 다 남자분들이니까 아마 게임도 옛날에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RPG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처음에 뭐 어디를 가서 거기서 뽕을 효율을 최대화해가지고 딱 거기서 뭐 뭘 잡고 딱 아이템을 맞추고 막 저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인들 특히 또 그런 거 효율 미치잖아요. 그런 거. 아마 그 서울대병도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이 첫 단추를 내가 무조건 최대 효율로 꽂아놔야 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사실 많게는 안 좋지만 잡캐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막 서른인데 만약에 진짜 아무 경력도 없고 그냥 맨날 집에만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많게죠. 그건 많게인데 그건 잘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잘못 산 거지만 막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사회적 기준으로는 효율적인 어떤 루트를 타진 않았다. 그럼 그냥 잡캐죠, 잡캐. 잡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고 어떤 성취를 이룰지도 모르는 거고 알고 보니 그 옛날에 했던 그 이상한 잡 루트들이 다 뭔가 나중에 정말 이상적으로 뭔가 다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 세옹지마라고 갑자기 막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저는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19이면 고3 졸업하고 뭐 23이면 학부 졸업하고 뭐 20 뭐 한 20대 후반에 박사 졸업하고 딱 좋은 데를 가야만 최적 효율이 돼야만 그게 좋은 캐릭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약간 성인 되고 나서는 게임할 때도 일부러 막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안 보고 공략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일부러 내가 그냥 이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으로 하고 지금 인생도 약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뭔가 서울대병이 그냥 어떤 과한 효율화가 부른 그런 게 아닐까 그냥 그런 화두를 좀 네, 던져봅니다. 이것도 지금 그 이재 선생님이 어떤 그 쓰시는 단어에서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두 가지 상황을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때 그 정말로 이제 탁월한 어떤 성취들을 해서 이제 어떤 이게 수학이라고 할게요. 서울대 수학과를 가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하버드의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되게 이제 단기간에 교수로 들어가서 관둔 사람들을 사실 저는 꽤 많이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른이 되기 전에 어떤 그 길을 꺾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냥 어떤 MT세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좀 떠오른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른일 때까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각자의 이유로. 근데 이제 서른일 때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그 그냥 미국에서 어떤 이름 없는 대학에서 어떤 이제 그 어떤 학업 과정들을 마치고 어떤 것들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커리어들을 착착 쌓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뭐 예를 들어 버클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학부든 무슨 석사든 이제 전혀 이제 무명이다가 저 모든 의미에서 전혀 무명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이제 좋은 문제를 실제로 풀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버클리의 정교수랑 이런 경우들 사실 꽤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똑똑했다가 어떤 사람으로 그게 어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이게 그냥 각 사람마다 다른 겁니까? 한 사람은 성공이고 한 사람은 실패인가요? 아니면 둘 다 실패인가요? 한 사람은 한 나이 30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어떤 정서에서는 루저고, 루저인 버클리 교수가 있고요. 위너인 백수가 있으면 누가, 물론 이게 비교라는 말이 참 웃기는 거긴 해. 제가 일부러 그런 예시를 들긴 한데 다 이제 MT셋이 아닌 데서 예시를 들고 있는 거기는 해요. 실제로. 네. 또 다른 분들도 생각들을 좀 여쭙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여기서 유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비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그러니까 약간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나은 이게 나은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의미에서 나은 어떤 그거를 점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어떤 생각. 근데 사실 이건 그냥 둘 아무 상관없는 사실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성공이면 무슨 양쪽 다 그냥 그런 거죠. 힘든 순간도 있었고 잘 된 순간도 있었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이긴 한데,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해주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또 듣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하고 싶은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면은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한 상황도 너무 달라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보이는 면은 그 사회가 가진 그 맥락 속에서는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물론 그 사회적인 맥락이 되게 시대에 따라 바뀌고 뭐 윤리적으로나 뭐 그런 걸 뭐 보이냐 아냐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성실했다 혹은 불성실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맞냐 안 맞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흔들어 놓고 싶은 거는요.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 옳다 그러다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전제들을 흔들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 전제들을 흔들어 봐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어떤 통념들이 어느 전제에서 서 있는지를 적어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걸 할 테니까 그냥 그게 목적입니다. 어떤 반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성실성을 담보한다. 그래서 어떤 학벌이 적어도 매우 안 좋다는 거는 적어도 성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근데 정말 동의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관례에 있지 않나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관례라는 건 두 가지 층위를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정말로 어떤 갖고 있는 성장 배경상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들이 정말로 어떤 불안정한 어떤 가정 배경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진 게 하도 남아 넘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름 방학이면 여름 방학마다 그냥 이제 미국 같은 데 나가가지고 영어 같은 거 배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냥 어떤 수시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도, 그리고 사실 이제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지역 어떤 이제 어떤 전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전제가 맞느냐? 학벌은 성실성을 담보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수학적인 명제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옳냐 아니냐는 당연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게 그런 그런 확률이 높다 정도로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사회가 만든 시스템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통념 정도로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그러면 그 통념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는 걸 용인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 보통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판단은 일단 절대적인 잣대로서 존재하고 내가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인생 설계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통념을 내가 정말로 어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서울대를 가야 돼? 왜냐하면 남들이 그걸 가면 성공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근데 어떤 규정들은 그 규정 자체가 틀린 걸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병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정말로 아까 이제 이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인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성실함이라는 것도 저는 이것도 약간 금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말한 그 성실함은 내 어떤 성실함을 지칭하는 것이냐? 나를 가학적으로 밀어넣는 성실함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누릴 것들을 누리고 내 행복들을 오늘 하루 가운데 킵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거기서 내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는 그거 어느 거가 그러면 성실함의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 성실성이라는 거는 그 저도 이제 그 개인 각각의 행복으로서의 그걸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성실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서의 성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공장 기계를 제일 많이 그 잘 돌리기 위해서 이 성실한 근로자 아닌 사람을 만들고 이제 9 to 6라는 산업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의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다분히 개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 따위 나는 전혀 신경 안 쓴다라고도 이제 사람은 그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종속돼 있되 또 자유로워져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더 파고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제 오늘 대화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전제들이 어디서 서 있는지를 그냥 약간 확인하려다 보니까 약간 흔들어 보겠적으로 대화가 좀 기본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는 동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모티베이션상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죽어라고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제를 확인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금메달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거기서 정말로 과학적이만큼 열심히 하는 것들은 필요 조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이제 수능과 같이 어떤 일괄적으로 줄을 세워야 되는 시스템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조금 맥락이 다르죠. 이건 금메달 따는 거 올림픽과는 다른 맥락들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각자의 모티베이션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뭐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그러니까 약간 전제를 좀 바꿔보는 건데 어떤 부모가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건 제 얘기고요. 저도 이제 지금 생후 이제 2개월인 아들이 있고 저는 그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그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살 생각이다 보니까 그 18살 되면 우리는 내쫓거나 18살 이후부터는 월세를 받을 거예요. 농담 아니라 그래서 네가 대학을 가던 거는 난 알 바 아니다.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약간 저희는 약간 그 취지거든요. 그 대신에 나는 얘가 뭘 하고 살든 본인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실패도 하면서 배울 게 있겠고 성공도 사실 거기서 성공했다고 이제 속되면 깝치다가 그 인생 좀 털려봐야 어떤 인생 쉽지 않다는 거 알지. 저는 약간 그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애가 행복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훨씬 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어떤 실제로 이제 어떤 시니어 선생님들 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는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훨씬 더 어떤 머저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실제로 그 자녀 입장에선 사실 주입을 받는 거죠. 내가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이런 성취들을 해내야 돼. 이게 나쁘다는 거가 아니에요. 어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과연 그 줄 세우기에서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한 거가 되고 한 사람은 열심히 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성실함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는 영역이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애가 100점 만점에 80점 수학을 받아면 뭐 잘했네. 이럴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99점 받아면 이 1점은 왜 틀렸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선자는 성실한 것이야.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도 100점을 받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저희 살면서 생길 때는 있지만 그런 맥락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성실하다는 것도 사실 그 맞는 전제냐. 어떤 학벌을 보면 성실한 걸 알 수가 있느냐. 혹은 조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조금 관점을 들어서 그 10대 때 엄청난 성취들을 거두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서울대나 이런 어떤 그 가장 이제 어떤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던 경우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그런 우위랑 거리가 굉장히 먼 어떤 10대와 20대 초반을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20대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거기서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은 속된 말로 비천하지만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꾸준히 해서 어떤 성취들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서울대 교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대단한 그 이제 성취들을 10대 때 거둔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인가요? 혹은 약간 이제 서울대 출신으로서 어떤 좋은 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서울대 교수가 된 사람에 비해서 적어도 열등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비교들을 얘기할 때 과연 그 비교가 타당한 전제에서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혹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비교를 사회적으로부터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 센스에서 그게 사실은 그 타당한 비교가 맞냐라고 전 묻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충분히 그 비교에 대해서 그 내가 어떤 그치 그렇게 내가 비교를 당해도 페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약간 그런 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내가 비교해서 잘 되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 게 단순히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근데 사실 그 전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사실 묻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듣고요. 어, 그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성실성이라는 게 이제 좀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성실하다 이러면은 이제 하루에 이제 열심히 이제 막 대여섯 시간 뭐 10시간씩 공부를 해서 이 성적을 잘 내는 학생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유튜브 인터뷰를 보니까 거기서 어떤 변호사가 자기는 그냥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할 만 했으니까 한 10시간씩 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지 않았을 뿐인데, 근데 나는 이렇게 성향을 타고났을 뿐인데, 근데 나는 이렇게 성실하다고 평가받는 게, 저 친구는 게임을 이제 10시간씩 그냥 하게 되는데, 나는 돈 주고도 게임 10시간씩 못 하겠더라. 그렇게 해서 성실성이라는 것도 좀 이런 사회 기준에 따라서 좀 이제 그 다르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방금 말했듯이 공부에 있어서 성실성이나 게임에 의해서 성실성이나 그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큼 컨시스턴트하게 하느냐고 보면은 이제 또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가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아,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기준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적인 스스로 판단 내리는 그 내재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판단을 내리는 성공과 실패의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락강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이 그런 평가 기준도 아예 외부의 기준과는 아예 이렇게 독립적으로 될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의 그런 이 평가 기준에서 그, 그 평가 기준을 확립을 하되 거기서 이제 외부의 기준과 너무 어느 정도 이 선을 이제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만약에 내 기준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약간 그 그잖아요. 거기 그 가게 그 3등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하거나 영국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이제 완전히 자기의 세계에 갇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 반대로 진짜 외부 기준에만 영향을 받으면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아 서울대 못 가면 쓰레기고 이제 뭐 서너 살까지 이제 뭐 백수로 지냈으면 쓰레기다 그렇게 타인의 평가로만 이제 이렇게 좀 흩날리는 네, 그런 사람이 된다고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중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거 하나가 전부는 아니다. 내 기준도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고 사회적 기준도 신경 써야 되지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서 사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회적 어떤 통념과 기준들이라는 거는 어떤 있고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제가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시간에 따라서 뭐 바뀌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는 내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되게 작은 거고. 근데 사실 내 기준은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그리고 오히려 이 사회적 기준들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는 건 내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준들을 다 무시하고 어떤 분명히 의미 있고 보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 조건이라고 보는 건 맞지만,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기준들을 굉장히 잘 세우는 것들은 굉장히 어떤 소중한 부분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또 다른 분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한 얘기는 한 20분 정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한 번 더 말을 하면은 그 아까 박하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기준과 어떤 나의 기준을 그 균형을 맞춘다라는 말을 딱 생각을 해보면 그 정확히 사회적 기준이 사실 돈이잖아요. 돈을 벌면 사회적으로 맞는 거고 돈을 못 벌었으면 사회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 돈이라는 거는 또 이제 사람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기준이 또 다르니까 그 돈의 딱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고 내가 필요한 딱 돈의 그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외에는 그냥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그냥 그걸로 딱 채워두면 그게 딱 적당한 균형이 아닐까. 누군가는 그냥 난 자아 실현 필요 없고 그냥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꽂혀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사회적 기준에 완전 그냥 매몰되면 되는 거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남들보다 좀 그 이게 좀 사회적 기준이 낮은 편이고 조금 덜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지금 수학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편도 이기도 하고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더 파고들어서 물어볼게요. 어, 그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그 무슨 말인지 이해도 가고 공감도 가지만 가령 저희가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그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 휩쓸린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 내가 만약 거기 대학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과연 그 그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생각들인데, 가령 작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들 아실 텐데, 이란 이런 데서 여자들이 옷 입는 것 때문에 이제 처형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그 이란에 있는 제가 아는 이제 그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요. 그러니까 데모한다고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지금 그 보스턴에서 그 이제 그 시리아계 이제 미국인인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백수로 지내는 어떤 그 박사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리아 쪽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이제 시리아인 친구가 없었다면 아예 사실 관심도 갖지 않았을 일들인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이제 당장 이제 자기 이모랑 삼촌들이 죽을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어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쉽게 말한다면 퍼포먼스에 지장이 되겠죠.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근데 과연 그것들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는 돈 조금 덜 벌어도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라는 게 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배부른 소리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저 맥락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는. 근데 약간 그런 것들도 조금 약간 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들이 어떤 이제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대전제들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운들도 사실은 많죠. 여러 의미. 네,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또 요 측면도 좀 리마인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그 성취가 정말로 대단하냐? 사실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가 지금 어떤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취 못해도 괜찮아 이거 말고 성취해도 괜찮으냐? 이것도 조금 딴 얘기예요.
그 어떤 소위 말해서 달달거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를 갔다고 칩시다. 모든 의미에서. 그러면 그거 보장되나요? 행복이? 어떤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얻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든 어떤 내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이 됐든, 그러면 어떤 이제 나의 어떤 행복과 성공 시대가 시작됩니까? 저희 다 알죠? 산 넘어 산이라는 걸. 맞죠?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돼도 거기서 여전히 산 넘어 산이고요. 그리고 잘 돼도 산 넘어 산이죠. 언제까지? 뒤질 때까지. 맞죠? 저희 다 경험적으로 잘 아는 나이들은 다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약간 제가 좀 약간 전제를 좀 흐트러 보고 싶은 게, 인간이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보편성이 갖고 있는 게, 일단은 목표를 셋업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원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인간 입장에선. 근데 거기서 전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히 망하는 게 아닌, 망한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갔다고 해서 사실 그 지점에 어떤 골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했어요.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이라는 거의 어떤 지금 제 정의는 뭐냐면, 동물이라면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동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는 조물주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악이냐, 혹은 어떤 미완성의 어떤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그 약간 아닌 게 답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시간에는 좀 그런 대화들을 좀 더 좀 허심탄회하게 할 생각으로 이 팟캐스트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대화가.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포커싱을 하는 거가, 어떤 얼마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해서 성공을 해내느냐, 약간 그거에만 포커싱을 하는데, 오히려 어떤 확인하고 싶은 거는 잘 안 돼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돼도 별게 아니고, 잘 안 돼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냥 그 하나의 어떤 또 다른 관문이 열리는, 약간 그런 것이다. 그 생각을 해요. 약간 제 얘기를 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쭉 듣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그 잡마켓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타바바라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방문 교원이 총 3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3년 차예요. 그래서 내년 여름이면 이제 계약이 끝나거든요. 계약이 끝나서 이제 그 살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래 이제 아들이 나왔으니까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제 고양이 2마리까지 데리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의 그거니까, 그 당연히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이런 압박들을 받는 순간들이 살면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전, 그리고 이제 수능 보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 석사도 이제 한국에 시작했기 때문에 석사 전, 그리고 어떤 직장 결정될 때,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이제 그 진학하기 전에, 그리고 박사과정 마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지금. 근데 그 뭐냐,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마치기 전에는 잠을 못 잤거든요. 자, 그 얘기들의 일부가 채널에도 남아 있어요. 술 먹으면서 어떤 쌉소리 짓거리는 것들도 채널에 좀 있고 한데, 그때 정말로 어떤 수면제를 먹었어야 됐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그 사가지고, 그 안 그러면 새벽 5시까지 잠을 정말로 정신적으로 못 이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렇지 않은 거를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돼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뭐 미국에서 뭐 갈 데 없겠냐,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 근데 실제로 되게 어려운 거가 맞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게 맞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제가 거기서 스스로 마음을 좀 보는 거는, 참 애썼다라고 스스로한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여기까지 어떤 안 되는 지점까지 실제로 오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여기까지 어떤 공부를 시작해서 학위를 받고 어떤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 걸로 가는 근데 실제로 그 선택을 받는 건 저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저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제 어떤 주어진 자원 하에서. 그러면 운이 좋으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알 바 아니에요. 제가 결정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요소들을 컨트롤해서 나이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골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뭐 여기까지일 수 있지. 그건 그거대로.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또 그거대로.
그 쉽지 않고 약간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렇게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근데 각오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잘 안 되면 학교 떠나면 되지. 그러면 또 그런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불안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제가 상기하는 게 돼도 되다는 게 아니고 안 돼도 사실 어떤 내가 했던 것들을 깎아내려야 되는 게 아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랑 아무 상관없이. 저는 제가 어떤 살아온 어떤 세월들을 스스로가 아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 아, 이게 되게 운이구나. 그 실제로 잘 안 됐다고 해도 쉽게 말할 수 없고 잘 됐다고 해도 쉽게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그 평가는 나한테 날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좀 그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저희가 이때까지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살아오면서 근데 지금 잘하는 걸 잘해도 그 다음 잘해야 될 것들이 있다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잘 못해도 괜찮다. 그럼 또 그거에 맞는 삶이 기다릴 거야. 오히려 저희가 그 되게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이것들 열심히 하는 건 저희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계속 그 유예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건 나중 얘기. 그거는 다 이루고 어떤 배부른 소리. 근데 오늘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 거를 이제 손해 보는 정서로서 보통 생볼 얘기하면 딱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사실 말하고 싶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맞아요. 이 시간에 10대 친구들이 들어오면 서울대 갈 생각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10대 때 들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못 이겨도 괜찮아.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네 인생인데 뭐 아닌가요? 아니 뭐 그리고 서울대 가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여전히 거기서도 똥멍청이들 많고 또 거기서도 뭐 인맥 뭐니 하지만 거기서도 이상한 인간들 많아. 다 인간 사는데 다 똑같고 또 어딜 가든 또 이제 좋은 사람을 또 있기 마련이야.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좀 편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제가 들었던 얘기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다 어떤 그 전제들에 대해서 다 쉬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잘 안 되면 어떨까? 근데 뭐 대부분 다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잘 안 돼도 사실은 괜찮다. 그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 된 거 아니냐. 그러다 또 어떻게 될지 인생 모르는 거다. 약간 그 얘기들을 좀 더 좀 적합하게 좀 맥락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자기 이제 맥락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불안한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불안한 것들이 다 사실 잘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걸 계속 흔들어 보자는 거죠. 잘 돼도 별거 아니고 안 돼도 괜찮아. 그래서 오히려 하면서 편해지면 좋겠다.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좀 대화들을 좀 해나가고 싶어요. 괜찮나요? 이 팟캐스트는 그래서 나는 실수해도 혹은 실패해도 괜찮다. 약간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 얘기를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얘기 듣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제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올해 이제 1년 차를 지나서 이제 계속 할 예정인데, 네, 저도 이제 되게 그 여기 교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잘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학위는 무사히 딸 수 있을까? 무사히 따도 과연 포닥을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괜찮은 퍼머넌트 잡을 잡을 수 있을까? 특히 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또 제가 좀 늦게 좀 박사 학위를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친구들은 막 돈도 열심히 벌고 막 다른 어떤 친구는 이제 한 내후년에 결혼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게 그런 계속 그 일상의 프레셔를 받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교수님 말처럼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큰 고민이 이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어 그런 마인드로 좀 살려고 해요. 근데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말만 하지 계속 아마 이제 내일 또 가면 또 이제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저도 이제 박사 과정인 학생 그런 분들 만나면은 좀 제 고민이나 그런 거를 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이제 교수님한테 혼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뭔가 이런 좀 일상적인 그런 거를 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됐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공부나 연구만 해도 칭찬받는 시기가. 그래서 그 어떤 주어져 있는 특권들을 좀 누리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혼내줄 교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알바노 하는 시기가 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그냥 아까 뭐 윤종원 선생님이랑 그 박학현 선생님이랑 저 말고는 다들 학부생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냥 아직은 그냥 별 그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근데 저도 아까 박학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도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아, 이거 석사 졸업해서 수학 전공해서 이거 뭐가 될까 뭐부터 시작해서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결혼도 주변에 막 하고 막 이런저런 막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요새 고민이 많은데 이제 이 시간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잘 안 돼도 괜찮아가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근거들이 모여서 진짜로 잘 안 돼도 괜찮아가 정말로 사실이 되는 참이 명제가 되는 뭔가 그런 유의미한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남들이 실패라고 말하지는 지점들이 각자가 가서 내가 해보니까 실패 아니던데. 오히려 내가 그 실패를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오히려 약간 그런 좀 경험담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어떤 한국 사회가 참 그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획일화된 정답 사회. 근데 사실 저희 인생들은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어딨어요. 그 진짜 그냥 그런 건데. 약간 그런 얘기들을 되게 삶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또 듣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학부생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냥 계속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을 잘 가고 이게 어떤 하나의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그렇게 대학이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군대 가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 게 군대 가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그냥 각자 할 거 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거기서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을 안 나오고도 뭐 각 개인이 하고 싶은 재밌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개인이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그냥 나름대로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조금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도 별 생각도 없고 그냥 학교 가면 점심 뭐 먹지 생각하고 있고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뭐 그러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마 제일 최선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기준이 다르다는 걸 보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로 그냥 이제 알파벳 순서로 해가지고 윤정원 선생님, 이동 선생님, 강민 선생님 순으로 이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일단 결국에는 정리하자면은 자기 나름의 주관이 있고 균형점을 잘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동 선생님.
저는 아까 그 대화를 하다가 그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 노력하고 그 사회적 성취 그 간의 관계를 그 일종의 그 함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그 뭐 직선으로 본다 보고 그다음에 그 노력을 벡터로 본다면 그 벡터를 그 직선으로 그 프로젝션 시키는 함수를 저는 그 노력과 그 사회적 성취 간의 그 관계라고 그좀 생각해봤는데 좀 엉뚱해 보이지만 네. 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요. 약간 선형대수적인 마인드셋인데 참 좋죠. 좀 더 모델링 의미 있게 해보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흔들어 보는 걸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은 별로 노력 안 하고도 한 5살 됐을 때 한 그 통장에 한 100억 정도 꽂혀 있으면, 그러면 과연 거기서 그 웨이트, 그 어떤 프로젝션 했을 때 그 추가적인 그 웨이트가,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럼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과 결실이란 무엇인가? 오히려 좀 더 묻게 되거든요. 되레. 그래서 그 함수가 과연 어떤 함수이냐? 약간 좀 생각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민수 선생님. 어, 되게 많은 이야기들 하셨고, 그다음 되게 많은 분들이 정리도 해주셨는데, 어,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랑 이 가지는 고민이랑은 조금 다른 결의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어떤 걸 뭐 비교 우위에 서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에 대한 어떤 정리가 돼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걸 가장 즐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저는 어, 짐을 지게 할 것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버렸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비교할 수 있기도 쉬울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뭐 이성 교제나 그런 것도 본인이 왜 타인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본인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갖춰야 될 삶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다 내려놓고 행복만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서 최대한의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제 지금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는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 네, 제가 추천받은 서적이 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가진 시기에 추천해 준 서적이 있는데,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게 동화책 같은 서적이 있거든요. 저도 제일 처음에 그걸 소개받았을 때, 아니, 무슨 대학생한테 이런 서적을 추천해 주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오늘 했던 대화에 그런 결들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떤 지금 어떤 저 삶의 어떤 스테이지에서 지금 어떤 애쓰고 계신 게 있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 좀 같이 좀 대화하기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삶의 스테이지신지, 그리고 어떤 그 지금 애씀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일단 또 들어오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그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그냥 각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각자의 삶을 어떤 긍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정신승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신승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정신승리라는 단어가 잘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제대로 안 돼서 문제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그 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오히려 좀 그 마음이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평온한 가운데 내 어떤 일상들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좀 얻는 좀 그런 대화들을 하는 시간으로 이 어떤 시간들이 구성이 되면 좋겠다.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면 다들 감사드립니다.